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심화편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67회차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좀 아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계급이 출연한 힌트 나오고 있죠. 계급 출연, 환호, 고인돌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여기 이렇게 마을을 보호하는 뭔가의 물길의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게 환호인데 여기 보니까 고인돌이나 계급의 언급으로 우리는 이 시대가 청동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청동기네요.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이는 거는 철기죠.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는 거는 구석기고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하는 뭔가 도구가 있겠죠. 우경 나오는 거 철기고 비파형 동검이랑 청동 거울이 제작되는 게 철기의 특징이죠. 그러면 4번이네요. 빗사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는 거 신석기로 나오는 거고 1번에 청동기 특징으로 4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번.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대 국가 여러 나라의 성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동예, 삼한이 나와 있고 제천행사, 하늘에다가 지내는 제사 나오고 있는데 부여는 제가 그냥 한 단어로 만들어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영고라고 외우라고 했었어요. 부여에 영고라는 게 있고 고구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 이미지가 있죠. 막 싸우고 말 타고 사냥하고 하는 그런 용맹한 그런 이미지. 용맹한 동맹이라고 암기를 하면 조금 편해요. 그리고 동예라고 하는 데에 이제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고 삼한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남쪽에 해당하는 데인데 가장 날씨도 좋고 물도 많고 평지도 많아서 이 씨 뿌리기 하는 그 시기하고 추수하는 시기에 2번에 걸쳐가지고 제천 행사를 합니다. 5월에 하고요. 추수가 끝난 가을 시즌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수린날이 있고 계절제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봄에 뭐 하는 거하고 가을에 뭐 추석처럼 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 기역이랑 기역의 가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무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잖아요. 영고에 대한 설명이니까 기역은 틀렸어요. 그러면 기역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릴게요. 나를 볼게요.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 국중대회로 동맹이라고 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 그러면 니은이 없는 거 지워버리면 되고 다 동예의 설명인데 영고라는 제천행사는 부여 거잖아요.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디귿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면 하나밖에 안 남죠. 라가 삼한에 대한 설명인데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2번 지내는 거 삼한에 대한 설명 맞아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에 4번. 자,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제 제26대 왕 명농 지혜와 식견이 있고 결단력이 있었다.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중흥을 꾀했다. 결정적인 힌트 여기 하나 나오고 있고 근데 구천에서 관산성 부근에서 신라의 복병에게 목숨을 잃은 왕. 잠깐이지만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영토를 잠깐 찾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백제 중흥을 했었던 그래서 이 사람도 성왕이라는 시호를 받았죠. 이 사람은 백제의 성왕입니다. 무령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이어서 백제를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한번 출발을 해서 백제를 더 도약을 시켜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을 했었죠. 대표적인 거고요.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금마저가 오늘날의 익산이에요. 이거는 무왕이 하는 거죠. 무왕. 고흥에게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한 거는 근초고 왕이고요.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한 거는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입니다.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 사람은 침류왕이죠. 침류왕.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것이 왜 3점일까 고민을 했는데 전혀 모를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모르면 아예 못 풀잖아요.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푸실 때 대체로 불상이나 사찰이나 탑 이런 거 하나로 모여 있을 겁니다. 그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크기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사진은 나오는 게 다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탑은 솔직히 말하면 탑은 몇 개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울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이것은 현존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신라의 탑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래요.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죠? 이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다는 게 뭐예요? 벽돌처럼 구워서 만든 건 아닌데 벽돌처럼 보이게끔 깎았다는 얘기거든요. 벽돌을 모방해서 만들어요. 이런 거를 모전이라고 합니다. 모전 석탑이 있고요. 선덕여왕 때 건립된 사찰이 지금도 경주에 여기가 관광지거든요. 분황사라고 있어요. 향기 나는 사찰 분황사. 분황사의 모전 석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입니다. 석가탑. 2번은 정갈하게 균형 잡혀 있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이거는 백제 거. 요거는 끝에 예쁜 풍등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요거는 중국의 지린성 인근에 있는 겁니다. 발해의 영광탑입니다. 발해 거. 4번이 분황사 모전 석탑이에요. 사진이 어느 정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얼핏 봤을 땐 벽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것처럼 생겼죠. 4번이 답이고 5번은 요 무너진 모습이 지금 시그니처 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미륵사지에 있는 탑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백제 거죠.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탑은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국이 하나가 되다. 삼국 통일 과정을 발생의 순서대로 만들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지금 고르라는 내용인데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을 만들고 백제가 지금 망하고 황산벌에서 패하고 연개소문,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죽고 내분이 일어나다. 그리고 뭔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신라의 수군이 기벌포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나라 군대를 다 쫓아내요. 그리고 삼국 통일을 완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시점이에요. 백제가 이미 망했고 고구려도 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것도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벌포나 매소성 전투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골라볼게요. 흑치상지가 당의 유인계에게 항복을 했다. 이 사람은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사이쯤에 들어가겠죠. 백제가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 했는데 부흥운동이 실패하는 시점이니까 가해까지는 못 가겠고요.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했다. 안승, 고구려의 보장왕의 서자입니다. 고구려 망하고 나서는 이 안승을 내세워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의 문무왕이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품어서 보덕국왕의 책봉을 하는 거죠. 요거는 부흥운동이 다 실패로 끝난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 아직은 기벌포 매소성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2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을지문적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치는 거는 한창 고구려가 이 국가,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해서 수나라, 당나라 막아내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요. 수나라하고 싸웠던 시점이니까 한참 앞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우다. 일단 백제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시점이네요. 이것도 앞선 시점이고 계로왕이 부기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다. 계로왕이면 상당히 시기를 앞으로 많이 돌려야 되겠죠. 한성시기 백제의 마지막 왕이니까. 그래서 5번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6번 밑줄 그은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지금 영주 부석사에 와 있어. 이곳은 당에 가서 화엄학을 공부했었던 이승려가 세운 거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힌트가 다 나왔어요. 부석사, 화엄학, 당나라에 유학 갔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이랑 같이 유학 가려고 했던 사람은 유학을 안 가고 이 사람만 갔다가 오죠. 원효대사와 친분이 있었던 이 사람은 의상대사입니다. 자, 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거는 자장율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장.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노력한 사람은 의상이랑 같이 유학 가려고 했는데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떠나지 않은 원효대사입니다.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를 저술하였다. 이 사람은 원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요.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였다. 고려의 각훈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강조했다는 게 의상대사의 특징입니다. 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이 승려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세요. 가끔 되게 좀 지엽적인, 우리가 잘 모르는 승려를 중간에 쓱 끼워 넣을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나와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처음 보는 승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거를 답안으로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물어보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승려들이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금방 정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6번에 5번이고요. 7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대왕암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경주의 이견대입니다. 선왕을 기리며 감은사를 완공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감은사. 자, 대왕암은 이 삼국을 통일한 사람의 수중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데죠. 해돋이 명소이기도 한데 문무대왕의 무덤이고 그 사람의 아들이겠죠. 아들 신문왕입니다. 자, 신문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는 거는 진성여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고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왕이 했던 거죠. 노급 폐지 같은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를 창설했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진평왕 때 일입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 버풍왕 때 일이고요.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을 설치하는 거는 지증왕 때 일입니다. 지증왕.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8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뒤에요. 이창 김지정이 반역해서 무리를 모아서 궁궐을 에워싸고 침범하였다. 여름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창 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을 죽였으나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왕과 왕비가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양상 등이 왕의 시호를 해공왕이라고 하였다. 해공왕의 피살인데 어릴 때 임금이 되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요. 해공왕이 피살되는 요 시점부터를 굉장한 혼란기로 접어드는 시점, 신라 하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는 거는 이 사람 신문왕의 장인어른이거든요. 중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왕권 강화하는 신문왕 때 일이기 때문에 뒤가 아니라 이전이네요. 아니에요.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했다. 이것도 이전이고, 김대성이 불국사를 조성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이전으로 넘어가야 되고,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였다. 이게 신라 하대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서 국사를 편찬하는 거 한참 앞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진흥왕 때니까. 그래서 4번으로 정답 찾을 수 있겠고요. 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 글은 양태사가 지은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라는 한시로 정효 공주 묘지 등과 함께 이 국가의 한문학 수준을 보여준다. 이 시에는 문왕 때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그가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정효공주, 문왕, 일본 요렇게 나오는 걸로 우리는 이 국가가 발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발해의 공주잖아요. 정효공주가. 자,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바로 정답이 1번에 나오네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던 건 신라고요. 정사함이라고 하는 그 너럭바위 같은 데 모여가지고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건 백제고요.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소삼품과를 시행한 거는 통일신라의 원성왕이 하는 거고, 청연각과 보문각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를 장려한 거는 고려 예종 때에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9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1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뒤에 있는 거 찾는 거예요. 파진찬, 신덕, 영순 등이 신검에게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사람을 보내 금강을 죽이도록 권하였다. 이 지금 후삼국 시대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 견훤의 장남입니다. 신검.
근데 아버지를 지금 금산사에 유폐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금강이를 죽이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네요. 신검이 스스로 대왕을 자칭하고 국내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교서에 이르기를 왕위를 어리석은 아이에게 금강에게 줄 뻔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상제께서 진정한 마음을 내리시니 군자들이 허물을 고쳤고 맏아들인 나에게 명을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신검과 견훤의 트러블이 발생하는 요 시점입니다. 자,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궁예가 광평성을 설치하는 거는 지금 고려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잖아요. 후고구려 시기니까 요거는 해당 사항이 지금 없죠. 광평성 설치하는 거 되게 초창기 일이에요. 장문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을 하였다. 요것도 발해에 관련된 얘기니까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거는 이거 이전이에요. 견훤이 실제로는 후삼국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견훤한테 거의 잡혀 죽을 뻔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거가 이런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백제에서 후백제에서 그래서 나중에 요 덕을 좀 보는 거죠. 이건 앞선 시기 일이고요. 왕건이 태조 왕건이 1, 2천 전투에서 신검한테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백제를 얻게 되는 건데 이거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신검이 왕을 제칭을 하고 나서 신검이 이끌었었던 이 1, 2천 전투에서 이기는 거. 이게 순서상으로 뒤에 나올 수가 있겠죠. 4번을 채택해 주시면 되고 김헌창의 나는 통일신라 후반부에 있었던 거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요 이후의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10번에 4번. 11번 넘어가 볼게요.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연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적이 있고 태조 왕건 그리고 가라는 인물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개경을 황도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광덕과 준풍을 쓴 사람, 이거 4대 임금이었던 광종이에요. 광종 이름에 광자 들어가니까 광덕이랑 준풍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종의 정책, 과거 제도를 도입했죠. 쌍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하는 건 태조 왕건이고요.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는 거는 경종입니다. 삼국사기 편찬을 명령하는 거는 김부식한테 삼국사기를 편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인종이 하는 거예요. 인종.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는 성종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네, 험난한 피난길이라고 돼 있네요. 강조의 정변을 고실로 침입한 거란군이 서경까지 이르자 강감찬이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할 것을 권유한다. 거란, 강감찬, 강조의 정변 같은 게 나오는데 일단 강조의 정변으로 왕이 한번 바뀌어요. 고려가.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란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현종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외우기 쉽지 않죠. 이걸 잘 몰라도 지금 시기가 고려시대가 거란과 전투를 하고 있었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감찬 장군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 자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500년의 역사 동안에 그 고려가 했었던 대외 전쟁의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거란이 가장 먼저고요. 거란이 한 3번 있었잖아요. 1, 2, 3차로 나오고 거란 다음에 여진이고 여진 다음에 몽골이란 말이에요. 몽골.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 거란, 여진, 몽골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중간에 여진 애들이 뭐 금나라도 세우고 이걸로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거란이 먼저, 그 다음 여진, 그 다음에 몽골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거란 시기인데 거란의 3차 침입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자, 요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거란의 침략을 받았던 이 시점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태조 왕건 때 일이잖아요. 거란이 좀 친하게 지내자고 낙타를 선물을 해줬는데 이거를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묶어놓고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강조의 정변 이전에 첫 번째 왕 때 일이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X 칠 수 있고요. 초조대장경의 조판이 시작되었다. 대장경을 처음 만든 거는 거란 때문이에요. 거란을 무찌르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에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고 요게 나중에 불에 타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대장경을 만드는 시점이 몽골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또 만들죠. 그래서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거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몽골과 거란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요거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2번을 해당시킬 수가 있고,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저고여가 피살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몽골이 요거를 구실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는 거는 요거는 무신정권 시기입니다. 무신정권 시기고,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무려 공민왕 때 일이네요. 한참 뒤시기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어떤 인물의 묘지명 탁본이다. 그가 명종의 퇴위와 신종의 즉위에 관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던 이 사람, 왕을 퇴위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즉위시키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다. 이의민이라는 사람과 명종, 신종에서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신집권기라는 거는 이의민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고, 이 무신집권기에서 마지막에 말미에 장기집권을 한 세력이 있었죠. 그거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하죠. 그걸 만든 이 사람은 최충원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인사행정을 담당했었던 정방을 폐지한다. 이거는 최충원 뒤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교정도감을 두어서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스스로 교정별감이라는 사람이 되어요. 2번이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이겠고,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해서 대몽강쟁을 펼치는 거는 배중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중손, 삼별초의 수장으로 있었던 사람.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해서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는 거는 최무손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후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훈효10조를 남기는 거는 태조 왕건이 하는 일입니다. 13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14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윤관이, 윤관, 말, 소 이렇게 많은 뭔가를 바치고 있고, 의주, 통태진, 평용진에 성을 쌓고 이것을 블라블라 구성이라고 하더라. 동북 구성 얘기잖아요. 윤관이 누구 무찌르고 여진 애들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하는 시점이에요. 이 여진 애들을 소탕을 하고, 자, 그리고 나를 볼게요. 그해 12월 16일에 처인 부곡의 작은 성에 적과 싸우던 중 화살로 적의 괴수인 살리타를 쏘아 죽였습니다. 김윤후라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몽골의 침입에 대항해서 우리가 전투를 했었던 시점인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한번 찾아볼게요. 외침에 대비를 해서 관군을 조직했다. 이거 거란 들어올까 봐 한 거예요. 거란이 1차, 2차, 3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진입니다. 그러면 사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의 이전이에요.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는 거는 거란의 1차 침입되니까 가의 이전이에요.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만권당을 만든 사람이 충선왕인가 그래요.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뒷식이네요. 아니고, 묘청 등이 칭제건원과 금정벌을 주장하였다. 금, 여진이 성장해서 만든 국가입니다. 여기선 소탕당했지만 나중에 동북구성을 은근슬쩍 우리한테 받아서 요거를 종잣돈 삼아서 쑥쑥쑥 성장을 하고 어느덧 금나라를 세우더니 우리한테 뭐 형제관계를 맺자는 둥, 물론 우리가 동생이고 나중에 군신관계를 맺자는 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타협을 했던 게 이자겸 같은 세력이고, 묘청 같은 요 서경 쪽을 추정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칭제건원을 하고 이 금 여진 애들, 이 오랑캐 놈들 우리가 정벌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몽골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에 요거는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요게 넘어가고 나서 이 문벌귀족 있는 시기 넘어가고 나서 몽골의 침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답안이 되겠네요. 사이에 4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거는 거란 3차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장성 축조를 하죠. 이거 강감찬이 건의했었던 일이죠. 그래서 4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중 김방경과 대장군 인공수를 상국에 파견을 해서 표문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근래 역적을 소탕하는 대군의 군량을 공급하는 일로 이미 해마다 백성에게서 양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하는데 장정들이 모두 징발돼 있고 노약자들만 겨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 일본 정벌이랑 연관되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원나라가 한 거예요. 원나라가 일본 정벌하려고 우리나라에서 군대도 끌고 가고 군함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결국에 정벌은 하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원나라가 동쪽을 정벌하고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걸로 이 전쟁을 2번이나 추진을 했더란 말이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답안에도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고려시대 말기 일이에요. 요 고려 말기의 일이고 그러면 삼전도비가 등장하는 거는 이거는 조선시대에 싸운 건데 조선시대 때 우리가 병자호란으로 나오는 거니까 1번은 아니겠죠. 정동행성이 건립되는 배경이 이제 일본 원정이에요. 일본 정벌. 사심관 제도가 시행되는 원인 이거는 태조 왕건 때 너무 왕족의 친척들이 많고 통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호족들도 견제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심관 제도를 한 거죠. 조위총회난이 전개되는 과정, 이건 무신정변이랑 관련이 있고요. 무신정권. 권수정해 결사문이 된 목적을 파악한다. 이거 정해결사라고 하는 거. 진울이라는 분이 불교를 깨끗하게 이제 수신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불교 정화 운동이고요. 이것도 시기적으로는 무신정권 시기입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불상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이세계 목은집에 실린 시의 일부입니다. 관촉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보았던 불상을 떠올리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관촉사. 관촉사에 있는 거. 한산의 동쪽으로 100여리쯤 되는 곳에 은진현이라 그 안에 관촉사가 있다네. 관촉사. 은진현이라서 은진미륵이라고도 해요. 크나큰 석상이 미륵존이 있으니 내 나간다며 땅속에서 솟았다네. 뭔가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형태의 불상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상 바위 형태로 돼 있는 거 그냥 다 지워주셔도 돼요. 이 마애불들은 지워버릴게요. 이건 또 백제 거잖아요. 백제 거.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애 삼존불이 또 있는데 요거 지워버리시고 2번은 갓바위라고도 부르는 갓 쓰고 있다고 갓바위라고도 부르는 경주에 있는 불상이고요. 요게 은진미륵이에요. 이거 실제로 앞에 사람이 쓰면은 요만하거든요. 높이가 저 위에 꼭대기까지 18m 정도 돼서 실제 이걸 눈앞에서 이렇게 봤다면 어마어마한 위압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감상을 남겨놓은 거죠. 관촉사의 은진미륵에 해당하는 거고 이색이라는 사람은 또 고려 시대의 사람으로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요 시대적으로도 맞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불상도 나오는 것만 나와요. 가끔 헷갈리게 하려고 희한한 거 하나씩 끼겨 넣기는 하는데 나오는 것들은 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불상이나 탑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모아놓은 페이지에서 눈에 익숙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 문제라서 이렇게 된 거지만은 밑에 지명이랑 이름 같은 게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좀 눈에 익혀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16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